정부가 주말 사이 화이자 백신을 추가 계약하면서 일단 한숨 돌렸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백신 접종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어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 해외와 비교한 우리의 백신 수급 상황, 먼저 정재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우리나라 상황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하루에 수천,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올 때 우리는 100명만 넘어도 벌벌 떨었으니까요. K방역이란 말도 그래서 나오게 됐죠. 지금은 상황이 반대입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나라가 있는 반면 우리는 다시 대유행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미국이 부작용이 적은 모더나, 화이자를 2억 회 가까이 접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접종자 수 차이도 극명합니다. 첫 접종을 시작한 후 39일 만에 접종자가 100만 명, 다시 17일 만에 200만 명을 넘었지만 해외 선진국들의 접종 속도와 비교해보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내용인데요. 초창기 방역엔 성공했지만 낮은 감염률에 안심하다 백신 접종에 안일한 군뱅이 국가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4% 수준으로 전체 OECD 37개국 가운데 35번째입니다. 추가 계약한 2천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도 빨라야 7월부터 들어옵니다. 모더나와 노바백스도 본격적으로 접종되는 건 3분기부터입니다. 백신이 하나의 국가 패권으로 작용하는 현재 아직 우린 빠른 접종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총 4천만 회분입니다. 하지만 이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맞아야 하는 화이자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 접종 속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26일 화이자 백신을 추가 구매해 총 9,900만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확보 물량은 대부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25일 기준 백신 접종자 수는 약 226만 명. 정부 목표에 따라 6월까지 980만 명 이상을 접종하려면 하루에 약 16만 명 접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화이자의 경우 새롭게 접종하는 사람 외에 2차 접종자에 대한 물량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은 최대 12주라 2차 접종분까지 하반기 물량을 당겨 쓸 여유가 있지만 화이자 백신은 상황이 다릅니다. 26일 기준으로 화이자를 1차만 접종한 사람은 약 95만 명이며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4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25만 회분, 총 100만 회분이 도입됩니다. 5월에는 175만 회분, 6월에는 325만 회분이 들어오지만 계속해 늘어날 2차 접종자 수를 고려하면 6월까지 신규 접종 속도가 붙기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노쇼 등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속도를 내려면 백신 수급과 함께 접종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40% 정도 안 맞아버리면 열심히 맞으나마나 상당히 어려운 시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젊은 층들 접종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들도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빠른 백신 수급과 함께 접종 수용도 상향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생산시설 부족으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백신 공급자들은 뒤늦게 공장을 증설하거나 위탁 생산 파트너 확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내 백신 위탁 생산 업체들도 때 아닌 특수가 기대됩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백신 위탁 생산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지만 80억 명분의 인구 수요 대비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능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품질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춘 국내 위탁 생산 업체들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받는 곳은 지난달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의 원액과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노바백스와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 자금을 위탁 생산 설비 확충에 집중한다고 밝힌 만큼 성장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노바백스의 경영진과 실무진이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방문해
국내 생산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2천만 명분에서 추가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모더나 백신도 국내 위탁 생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더나가 한국 자회사의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지난 1월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한국과 백신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녹십제가 감염병 혁신연합과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사전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모더나의 백신을 국내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해 모더나의 국내 위탁 생산 업체 후보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국내 백신 수급 차질 우려 속에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산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위탁 생산 업체로는 휴원스 글로벌과 이수 엣지스 등이 위탁 생산에 맡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백신 공급자들의 국내 위탁 생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기업의 실적 개선 또한 기대됩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뭐 정확한 그 도즈나 도주당 가격, 그다음에 뭐 마진 이런 거는 아직 좀 막연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숫자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마 하반기에 옥석 가리기.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위탁 생산 전초 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